180년 징역형. 이것이 미국.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주의 깊게 보실 점은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아버지도 함께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어제 오늘 구분할 것 없이 총기 난사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우 많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많아졌고요. 2024년 9월 6일 조지아주의 에팔레치 고등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가 왜 이런 선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14살 된 아들에게 총을 선물했습니다. 아들은 그 총을 학교에 가지고 가서 난사를 했고 4명이 죽고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 용의자인 콜트 그레이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자녀가 살인을 했다고 부모가 구속되었는데 한국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것도 여러 개의 죄목이 붙여져서 말이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은 2024년 9월 6일 조지아의 에팔레치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충격이라고 아우성치고 난리 법석을 떨지만 미국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이라서 한편으로는 무덤덤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신 상태가 되면 안 되는데 말이지요. 그래도 이번 사건이 충격이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선물한 총으로 14살이 된 아들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학생과 선생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랬던 것은 그 소년의 아버지도 살인죄로 아들과 함께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지요.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것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은 자체를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자녀의 총기에 의한 살인사건에 대하여 54세인 범인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는 아들에게 총기를 제공한 혐의로 조지아 법원에 출두하였으며 4건의 과실치사, 2건의 2급살인, 8건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4살인 그의 아들은 4건의 중범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지보다 구속 기소 사유가 적습니다. 상식적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라고 이해하면 될래나요? 14살 아들은 권총이 아니라 AR-15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유사한 성능을 가진 반자동 소총을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았고 이것을 범행에 사용하였습니다. AR-15 스타일 소총은 반자동 소총으로 가볍고 다루기 쉬워서인지 매년 수천 개가 판매되고 있을 만큼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매우 높은 무기입니다. 마치 이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총기 난사의 유혹에 끌려들어 가는 듯 이 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기로 인하여 아무런 이유도 죄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를 타야만 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이러한 무기를 선물하는 모습은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주류 사회의 부류에 속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깊은 사려심으로 생각해서 아마도 부모 입장에서는 위험에 닥쳤을 때 자신을 보호하라는 의미로 총기류를 선물했다고 이해하더라도 AR-15라는 총은 다 연발 반자동 소총으로서 공격용 무기로 분류되지 방어용 무기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자녀에게 총기를 선물하는 부모들이 제법 있는 듯한데요. 이 사건은 관련 법률을 이용하여 부모의 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총기를 제공하거나 총기를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아서 범죄로 이어질 경우 부모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거에 미시간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총기를 제공하고 그 총기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때 부모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총기 접근을 허용하거나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총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대 6살 먹은 어들에게 그 총기로 살해된 부모의 경우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총기 관련 연방법과 주법은 어떨까요? 미국의 총기 관련 법률은 연방법도 존재하지만 주법이 우선하기도 하고 일부 주에서는 총기 소지를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그래서 주마다 총기 관련 내용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를 시행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이 주에서는 총기 소지 및 구매를 위해 엄격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며 안전한 총기 보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주들은 비교적 느슨한 총기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기 소지와 관련한 제한이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이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들은 주로 개인의 자유와 2차 수정 헌법, 즉 세컨드 아메린드에 따른 총기 소유 권리를 강조합니다. 또 연방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수없이 반복되고 사망자가 수없이 발생해도 공화당은 민주당과 달리 적극적으로 총기 규제에 나서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총기 소유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반대하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하인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총기 규제에 소극적인 이유로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펼치는 전미총기협회와의 연계성이 매우 끈끈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한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총기 소유는 중요한 권리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무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자녀가 그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게 되면 법적인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학교 폭력이 만연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은 사실 내가 학창 시절이었던 50년 전인 197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일부 학생들이 폭력을 학교 다니듯 하는 모습으로 변모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았듯이 미국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할 정도로 미성년자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부모 책임을 무겁게 여기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학교 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 이상 선물한 총으로 수많은 학생과 선생님을 살해한 14살 미성년자 아들의 범죄에 대하여 부모에게 살인죄까지 적용하는 미국의 법원을 소개했습니다. 삼가 고인이 되신 학생들과 선생님의 명복을 빌어 올립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